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하고 하는 생명과학 1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1쪽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랑 활동지 또는 노트, 필기도구 준비하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휴지전이와 분극, 사실은 같은 상태일 때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학습 목표 볼까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을 때 휴지전이 발생 원리를 모형과 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정보도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교과서에서 71쪽 이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에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잠시 멈추고 읽으세요. 자, 그게 됐으면 먼저 여러분 개념 익히기를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적어 보세요. 최대한 교과서 참고하고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막전이란 신경세포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미세전극을 꽂았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측정되는 전이차, 이렇게 바꿔 적어도 되겠죠? 그럼 밑에 그림 한번 보자. 축삭돌기를 이렇게 쭉 잘랐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안쪽이에요. 그럼 나머지 양쪽은 바깥쪽이 되겠죠. 그죠? 자, 안쪽과 바깥쪽에 지금 전압계죠. 전압계 안쪽과 바깥쪽에 미세전극을 갖다 댔을 때 전압이 생긴다. 전위차가 생긴단 말은 전하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하량이 다르다는 말은 이 막을 경계로 뭔가 통로에 구멍이 열리기만 하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전하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경세포 막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에 전하량의 차이, 그것을 막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 신경세포가 띠는 막전이는 휴지전이라고 하고, 지금 막전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데요. 안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딱 보면 지금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극도 적었나요? 분극, 극이 나누어져 있다. 어떻게? 언제? 휴지전이가 나타날 때, 즉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신경세포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 띄는 현상, 띄는 것을 분극이라고 한다. 왜 분극이 나타나지? 분극은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왜 불균등하게 분포할까? 이게 바로 원리예요. 각이온의 막투과성이 달라서 나타난다. 막투과성이 왜 다르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자, 이번에는 지금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이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막단백질, 이온처럼 전기를 띠는 입자는 절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이온만 통과시키는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과서 참고해서 적을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찾아서 적어 보세요. 화면 잠시 중지하고요. 자, 어땠습니까?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알아볼까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 이동하는 이온 이동 방향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기 있죠. 자,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자, 나트륨 이온은 나가라고, 나박을 외워도 되고, 나트륨 이온은 바깥으로 내보낸다. 칼륨 이온은 안으로. 자, 그리고 작동 원리가 뭔데 그냥 저절로 움직이니 에너지를 쓰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말 요겁니다. ATP를 소모한다.
ATP는 2단원에서 배울 부분이긴 한데요. 잠시 볼까요? ATP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란 뜻이에요.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화합물과 달리 공유결합,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공유결합이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세포는 ATP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씁니다.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인산이 하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2개죠. 그래서 다이포스페이트. 이때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양분 속에 있던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다시 ATP로 합성을 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 에너지를 소모한다. 자, 그리고 이때 이온의 분포. 자, 그 결과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 많다? 밖에. 칼륨 이온은 안에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작동하니를 물었는데 언제 작동하니 책이 없어요. 요거는 항상 작동한다. 항상.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트륨 통로는 무슨 이온만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온리 나트륨 이온이죠. 자, 나트륨 통로가 딱 열렸다면 나트륨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 나트륨 통로가 탁 열리면 나트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래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 많아요? 밖에 많으므로 통로가 딱 열리면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겠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니까 이러한 이동 원리를 확산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무슨 이온만 통과시킬까요? 칼륨 이온이죠. 그럼 칼륨 통로가 열렸을 때 칼륨 이온의 이동 방향, 이동 원리. 원래 칼륨 이온은 어느 쪽에 더 많다? 안쪽에 더 많도록 만들어 놨었죠. 펌프가. 이게 통로가 열리면 칼륨 이온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안에서 바깥으로. 역시 확산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탐구 2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먼저 탐구 절차를 여러분이 읽고요. 선생님이 다음 강의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세요.